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시네플레이의 주성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상반기를 이게 뭔가 좀 영화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시네플레이와 이 마포문화재단이 함께 이 세 번의 이제 토크를 꾸리게 됐는데요. 첫 번째 손님으로 범죄도시의 아버지에서 이제는 디즈니 플러스의 아들로 돌아오신 강윤성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 그 강윤성 감독님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17년 만에 데뷔작을 만들었다. 그리고 뭐 이른바 그 흥행한 그런 상업영화 감독으로는 최고령 신인 감독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런 얘기들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많이들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여기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은 그 얘기를 뭐 여기저기서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범죄도시를 만들기 전에 내가 과연 이 감독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그냥 그만둬야 될까? 이런 굉장히 긴 고민의 시간들을 가지셨을 텐데 그 중에서 또 유독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대학교 2학년 때 감독이 되겠다. 특히 이제 내가 직접 글을 쓰고 내가 쓴 글을 가지고 연출하는 감독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공계여가지고 글을 잘 쓸 줄 몰랐는데 굉장히 꾸준하게 열심히 글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제가 쓴 걸 가지고 30살에 이제 상업영화 데뷔 감독 기회를 받게 돼가지고 그래도 그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영화가 1년 준비하고 엎어졌어요. 그래서 30대 때는 사실 그냥 정말 영화를 위해서 달리느라고 몰랐는데 40대 초반이 되니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삶이.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이제 비교가 좀 많이 되고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여러 가지 했는데 마침 운 좋게 영화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엎어짐 끝에 범죄도시가 입봉작이 될 수 있었던 특별한 좀 계기가 있으신가요? 범죄도시도 3년째 시나리오도 한 30번 넘게 고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모든 투자자들한테 다 거절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가 제 나이가 46이었었고 20대 초반부터 감독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46까지 데뷔를 못하니까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했고 제가 그 시기를 놓치면은 정말 제 2의 인생을 살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이를 먹으면은 다른 걸 도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 범죄도시 3년차 투자자들한테 모두 다 거절당했을 때 영화는 미련 없이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냥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좀 힘이 됐다라던가 뭐 그런 게 없으시나요? 우선은 그 재밌다는 얘기가 되게 좋았었고요. 되게 그 2시간이 시간 가는지 모르게 봤다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가장 큰 칭찬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라는 것, 영화라는 것은 관객이 초반 5분 안에 몰입되지 않으면은 그 이야기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에만 쭉 몰입할 수 있게끔 영화가 잘 나왔다라는 평가가 저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고 너무 가장 큰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특정 영화를 보고 이제 꿈을 꾸셨다는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작품일까요? 늘 이렇게 봐왔던 이야기 구조가 있잖아요. 저희가 막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이야기 구조에서 가장 크게 벗어난 영화가 퀸틴 타란티노의 저수지의 개들 영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를 대학교 2학년 때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기를 이렇게도 풀 수가 있구나. 그때 당시 영화에서는 총을 쏘기 전에 주저주저 하다가 이 사람이 총을 맞던가 막 이랬었는데 총을 끄면 바로 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전개나 막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모두 다 살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앞으로 내가 직접 글을 쓰는 감독이 돼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잡게 된 거였고 열심히 달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야외 촬영의 매력이 뭘까?
왜 그 야외에 나가는 걸 즐기시는지. 제가 영화나 어떤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이런 거 있어가지고 가짜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제 세트장에 찍어도 그 세트장 주변에 있는 나무라도 같이 걸려야지 그게 진짜 같은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근현대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트장이 있는데 거기를 다시 개조해가지고 다시 좀 뭐 촬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이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메인 캐릭터로 살아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와, 그 진짜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범죄도시 2를 이제 뭐 기획회의를 하면서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마동석 군을 포함한 제작진 쪽에서는 장이수를 살려야 된다. 저는 말이 안 된다. 장이수 여기 칼에 찔렸는데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옥신각신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장이수가 만약에 죽었다면은 지금의 그런 후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돼서 뭐 정말 축하드리더라고요. 장이수를 살린 것처럼 최민식을 다시 살릴 수는 있나요? 만났던 분 중에서 자기가 차무식 살리기 추진위원장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미국에 있는 그 뇌과학자한테 자문까지 받아보니까 총을 맞고도 살아날 수 있다고. 그죠. 머리에 총을 맞아서 살아날 수 있다. 네. 그거 궁금하셨죠, 그렇죠? 네, 카지노를 보신 분들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차무식 캐릭터는 사실 총을 맞고도 살아나는 거였는데 머리 안 맞고. 근데 뭐 최민 선배님이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의견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됐고 이 이야기는 차무식의 죽음으로 엔딩이 끝나야 된다라고 아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무식이라는 주인공은 최민식 씨가 연기했는데 누가 봐도 악인에 가까운데 계속 동정하게 되고 마음이 가거든요. 그렇게 악인에게 마음을 뺏기게 만드는 캐릭터 구성 요소가 좀 있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빌런을 만드는 데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게 마석도 같이 형사물 같은 경우에 주인공이 명확하게 정의 쪽 선 쪽에 있으면은 빌런에 웬만하면 서사를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서사를 주면은 그 빌런한테 관객이 동정하기 시작하거든요. 동정 없이 이 주인공이 히어로가 때려잡아야지만 이 이야기는 통쾌하게 끝나요. 근데 뭐 카지노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파인이나 이런 작품들 보면은 사실은 누가 빌런인지 몰라요. 어쩔 때는 부모님한테 굉장히 잘하는 효도하는 아들이지만 이쪽 편에 서면은 굉장히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그런 커뮤니티를 그리는 이야기라면은 저는 이제 빌런에 있어서 양면성을 부여를 하고 아까 같은 그런 형사물이나 어떤 히어로물 누군가를 이렇게 뭐 제압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라면은 그런 빌런한테 서사를 넣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일단은 뭐 하나씩 질문을 뽑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동석 씨는 실제로 보면 무서운가요? 충무로의 현역 감독님들 중에서 마동석을 피지컬로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그렇죠. 감독은 아니신가요? 마동석 씨보다 키가 더 크십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냥 마동석 씨가 어떤 스타일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가서 명함을 주면서 인사를 하죠. 그러면은 마동석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본인 핸드폰을 꺼내서 마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라고 문자를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 번호로 오픈을 하고 지금도 마동석 씨 전화번호를 보면은 카톡이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인데 그 이름을 검색하면 거기에 자기 얼굴이 이만하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전화번호 잘 안 바꿉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본 기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뿌듯한 거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람에 대한 예의가 좋으신 분, 제 개인적인 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영화 감독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딴 직업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뭘 하실까요? 이거 제가 안 그래도 어젠가 그젠가 뭐 인터뷰하면서 이 질문 받았었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진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세계를 여행하지 않을까. 여행하면서 이렇게 막 뭐 그런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좋아하는 일일 것 같아요. 두 분 최초에는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닿으신 건가요? 제가 동네에서 알던 그 헬스하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자기 친구라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둘 다 이렇게 덩치가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친구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만났다고 그랬는데 그 형의 친구라고 하니까 저도 당연히 형인 줄 알고 처음에는 형이라고 한 1년 했죠. 저보고 어느 뭐 술집에서
야, 넌 나이가 어떻게 돼? 저 71년생입니다. 했더니 나도 7일이야. 그래가지고 친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마동석 씨가 이제 제작자이기도 하니까 감독님께 다시 연출 제안을 한다면은 5부터 연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거 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저는 범죄도시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이미 그 저기 마동석 씨가 너무 그 세계관을 잘 만들어놨고 또 이렇게 확장을 해놨는데 제가 가서 그걸 또 망치고 싶지는 않아서 이미 잘 되고 있는 영화를 뭐 손해 보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또 다음 질문 드리면요. 범죄물 말고 다른 장르를 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장르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 저는 음악 영화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음악을 사랑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평상시에도 음악을 많이 듣거나 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음악 듣는 게 솔직히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도 범죄가 좋아서 하시는 말이 범죄도시를 앞뒤가 안 맞는 것 본 건 아닙니다, 감독님. 그냥 영화가 재밌어서 본 거지. 그 롱리버트 킹 끝나고 힙합 음악 영화 준비를 했는데 그 영화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힙합 음악을 들었어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들은 거죠. 제가 좋아해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음악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음악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었었고 그렇다고 힙합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힙합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객석 현장 질문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는 이제 감독님이 연출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초점을 두고 하시는지, 또 그렇게 감독님께서 많은 엎어지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영화를 고집하게 되신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지 그게 궁금합니다. 첫 번째 제가 영화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주인공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진짜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엑스트라들이나 이 사람들도 의미 있게 움직이게끔 해요.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생각이 있을 텐데 그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일이 없게끔 노력을 해요. 그게 이제 제가 주가 되게 하는 연출 방식이고 영화가 주는 매력이라는 거는 사실 좋은 영화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어떤 역사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완벽한 공간 안에 가둬가지고 사람을 주입시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는 감독님 그래서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여기 마포에서 5년 동안 살았던 마포 주민으로서 약간 콘서트 같은 콘서트를 해본 거에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70년대에 그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서 빠져 있는 도자기 캐는 이야기인데 여러 군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벌어지는 이야기여서 내년도 7월달에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오픈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